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혼한 여자가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 여성의 이야기는 이 낡은 편견을 정면으로 마주한 솔직한 이야기예요. 들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래,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구나라고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46세의 중년 여성, 정숙한 인상에 조용한 성격을 가진 정정 씨입니다. 그녀는 결혼 20년 만에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가족을 위해 사는 존재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성 본연의 감정과 욕구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곤 해요. 정정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을 지새웠고,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용히 다독였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남편의 기호를 우선으로 했죠. 그녀에게 자기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무너졌어요. 그 배신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였지? 나는 왜 이토록 애썼던 걸까?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동안 그녀는 거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게 된 그녀. 세상은 그녀에게 엄마라는 또 다른 갑옷을 씌웠습니다.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 연애는 끝났어. 그렇게 혼자서 밤마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 숙제를 봐주는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일상에 묻혀 살아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정정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난 뒤 홀로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을 때 문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꿍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히 생리적인 욕구, 즉 사랑받고 싶고 또 누군가와 교감하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상한 걸까?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곧장 이건 아니야 하고 눌러버렸던 순간들이요. 그 감정은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자외의 눈치를 보게 만든 수많은 시선들로 인해 만들어진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멈춰섰대요. 그 얼굴은 피곤하고 무표정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나 자신을 이렇게 놓아둘 수 없겠구나. 그날 이후 정정 씨는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였대요. 좋아했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한번 그려보기, 예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보기 그렇게 천천히 자신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따뜻함을 원하고 교감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중년 여성이 생리적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은 수군거리거나 선을 긋기 일쑤예요. 그녀도 처음엔 그런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상우. 깔끔한 인상의 말투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처음엔 그저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요리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수다를 떨었고 그러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정정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말로 궁금해하는 사람 같았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결국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혹시 내 생리적인 욕구가 이 관계의 짐이 되지는 않을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싶으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들이대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가볍게 볼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정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괜히 괜찮은 척을 했고 스스로를 억눌렀고 한동안은 오히려 상우 씨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아이도 있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상우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정정 씨, 그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존중해요. 감정도 욕구도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나누는 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관계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정 씨는 그만 눈물이 터졌답니다. 왜냐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의 감정과 욕구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정정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탁 하고 풀리는 걸 느꼈다고 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를 숨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죠. 무작정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나누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장우 씨 역시 그런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엔 더 깊은 신뢰가 쌓였어요. 생리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되었고 그걸 서로가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정 씨는 말해요. 처음엔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꺼내는 것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중년 여성이 이혼 후 생리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요. 나이를 떠나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고 누군가를 원하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처럼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감정을 혼자 감추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솔직해질게요. 그러면 당신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요.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중년 여성이 생리적 욕구를 느끼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그걸 감추고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몸은 괜찮을지 몰라도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요. 정정 씨는 많은 걸 배웠다고 해요. 진짜 연애는 서로의 몸만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까지도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요. 이제 정정 씨는 상우 씨와 함께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인처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고 특별한 날이면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혼 후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랑받는 느낌을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 진하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누구보다 지지해줍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상우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정정 씨는 말해요. 모든 게 기적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였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니까 세상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나이를 살고 있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건 결코 감추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욕구를 먼저 부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둘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그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관계 말이에요. 셋째, 자신을 잘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독서, 취미, 여행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내면의 자존감을 키우고 더 건강한 욕구 표현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사랑과 욕망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살아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연애가 왜 자존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언니, 저는 44인데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남편하고는 거의 남남처럼 살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호감을 표현하면 너무 좋으면서도 무섭고 또 죄책감이 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하고요.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하고는 오래전부터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지나고 나니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봤는데 어딘가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였지? 지금 이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때 누군가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저 여자로서 나라는 사람 자체로 관심을 가져주는 눈빛이었죠.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걸 받아들여도 될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걸까? 중년의 연애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누굴 좋아하고 설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다시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깨우는 일이에요.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자존감 회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철 좀 들어. 가정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말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 욕망을 말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연애.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거였어요.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자기 감정을 눌러가며 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따뜻하게 얘기해주길 바라면서도 말할 곳이 없어서 속으로만 삼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실수한 이야기든 웃긴 이야기든 심지어 부끄러운 경험까지도.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수록 언니 저랑 똑같아요. 이거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나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연애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애라는 형태보다도 그 연애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감각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40, 50을 넘기면서 누가 당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봐주나요? 누가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누가 당신 손을 잡고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주나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외롭고 없으니까 우리가 점점 자신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요. 요즘 많이 웃으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마치 얼어붙은 내 안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애에서 얻는 치유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많아요. 결혼 상태, 자녀 문제, 사회적인 시선. 그거 다 알죠. 하지만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그리고 나를 해치지 않게 접근하면 됩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 한동안 자책도 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연애 안 할 거라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무엇이 나를 웃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나에게 독이 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연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절 제가 했던 연애들.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땐 몰랐지만 그 연애들이 저를 살게 했고 저를 다시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사랑하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걸 알아봐주고 따뜻한 바람 한번 불어주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연애예요. 중년의 연애는요. 젊은 시절처럼 들뜨고 격정적인 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서로를 보듬는 방식이고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는요. 더 이상 참고만 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감정을 밀어둘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의 연애가 왜 자존감 회복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볼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 조금은 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게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조금 더 솔직하고 따뜻하게 살아보자고요. 혹시 이런 기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자리에서도 내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돼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크고 남편은 자기 일 바쁘고 하루 종일 누구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는 날이 반복되다 보면 이상하게 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심지어 내가 웃을 때 따라 웃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자존감은 단순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서 시작돼요. 그 감정이 반복될수록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내 존재를 재확인하는 경험이에요. 자랑받는 느낌, 기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경험, 나도 아직 이렇게 설레고 웃을 수 있다는 감각,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묻혀있던 자존감을 꺼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애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 되어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 상대에게 의지해서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이런 연애는 상대가 멀어지는 순간 당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연애를 통해 내가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것, 그걸 통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자존감 회복이에요. 중년의 연애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민은요. 젊은 사람들의 연애 고민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젊을 땐 그냥 좋으면 만나요. 하지만 지금은 혹시 우리 관계가 들킬까봐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이 사람 진심 맞을까?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래서 중년의 연애는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너무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나를 위해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 여성 구독자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언니, 저 연애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다시 예뻐하게 됐어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던 제가 요즘은 립스틱 하나 발라도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려요. 사랑은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마법이 생겨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년의 연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시기의 연애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용기, 남의 시선을 무시할 용기,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 근데요, 그 용기 한번 내보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 묻어두었던 나의 매력, 그리고 잊고 있었던 설렘이 하나둘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중년의 연애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요, 젊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지금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조금 설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설이고 있나요? 그게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나요? 괜찮아요. 그 감정 그대로 괜찮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나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상처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아봐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자신있게.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이 연애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팁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도 당신의 연애를 응원하고 있을게요.